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적인 가치평가의 방법론이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평가의 다양한 목적과 용도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 유치 혹은 투자 결정.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 벤처기업,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과연 5배수, 10배수로 투자를 결정했다.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을 유치했다. 했을 때 이러한 배수를 산정하는 것이 바로 가치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기업에 대한 인수나 합병,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토픽이 아마도 기업의 인수합병 가액을 선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공개, 비상장 기업이 상장회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기업이 공개가 될 때 이때 가격을 매겨서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이것이 가장 좋은 예가 이제 기술가치평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무형의 자산, 대표적인 무형의 자산의 하나인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측면이 역시 대표적인 가치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위한 적정 주가 산정. 자,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가치 투자, 가치주 투자라고 하는 테마가 있을 때 적정한 주가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산정하는 것이 이런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적인 자가평가, Economic Value Added라고 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평가의 특정 지표로서 어떤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혹은 특정한 사업부의 평가, 스핀오프를 시킨 어떤 특정한 사업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치평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증여세와 같은 세무적인 목적으로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다거나 혹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무채재산권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렇게 세무적인 목적으로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목적과 용도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 저하고 살펴보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다양한 목적과 용도 중에서 아마도 국내법상 합병과 관련된 것, 인수는 아니고요. 합병과 관련해서 어느 일방이 비상장 기업일 때,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합병일 때 그 비상장 기업에 대한 평가, 혹은 상증법에 의해서 세무적인 목적으로 하는 평가, 이 두 가지는 그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합병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특히 비상장 주식에 대한 합병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부분, 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세무 목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내용들 이외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내용들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평가의 수행 단계입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실무에서 수행되는 단계를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평가 업무 및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가치평가를 할 것인가. 자, 인수합병과 관련된 상황인가, 기업의 공개, IPO와 관련된 내용인가, 아니면 상속증여세에 의한 세금 납부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러한 목적과 용도를 이 1단계에서 정해야 되고, 또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 주식 혹은 특정한 자산 부채에 대한 내용,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몇 % 지분이고 누가 갖고 있는 주식인가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가치의 전제와 가치의 기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가치의 전제, 계속 기업을 할 것인가 혹은 청산 기업을 할 것인가, 가치의 기준, 공정시장 가치로 할 것인가 혹은 투자 가치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이 정해져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평가 기준일은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재무제표 입수 가능한 재무제표 기준일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이 몇 년 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때
돌아가서 그때 가치평가가 얼마 금액이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메소돌로지, 우리가 소득시장 자산접근법이라는 3방식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적용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적인 분석 이후에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서 좀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 가치평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사전에 합의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크게 봤을 때 거시환경, 거시경제를 포함한 거시환경과 두 번째로 이제 해당 산업과 업종,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 수집은 1단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자료 수집되는 자료의 내용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접근법을 쓴다라고 하면 추정 자료를 구해야 되고, 또 시장접근법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이나 M&A 사례에 대한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 현장 방문 인터뷰가 가능하면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시키고 나서 이러한 현장 방문 인터뷰가 반드시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예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쪽에서 재무자료 혹은 기업에 대한 내용, 또 산업에 대한 내용, 전체 것이 환경적인 내용들이 수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자료나 과거 재무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재무 비율 분석을 해본다든지, 또 추세 분석이라든지 산업 평균과의 비교를 해본다든지, 혹은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하면은 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다든지,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수치적인 자료 이외의 질적인 요소, 그 경영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회사의 업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예외적인 분석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본격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시장 자산접근법, 그리고 우리가 본 강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하시게 될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 방법을 다 쓴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평가액을 따로따로 산정해내는 이런 과정이 바로 제4단계에서 수행될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결론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3방식에 따라서 나온 값을 가중평균해서 하나의 값, 혹은 가중평균하지 않고 각각의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어떤 최고 가격 가치가 얼마인데 최저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레인지로 주든지, 어쨌든 그 결론을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5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괄 할인이라든지 일괄 할증과 같은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서 최종적인 가치평가의 금액 혹은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제5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